요즘 나오는 단어들 중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고이얼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슬로우 고이얼이라는 말도 있고 노고이얼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고이얼은 뭐냐면 네.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는 아직은 활동이 왕성하니까 여행도 자주 가고 쇼핑도 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이런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가 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런 네. 시대를 이제 고고이얼이라고 하고요. 어. 그다음에 슬로우 고이얼은 네. 이제 연세가 조금 더 드시면 활동력이 조금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행 가는 것도 이제 좀 관심사도 많이 줄고 외식도 좀 줄고 그게 이제 슬로우 고이얼이고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네. 다 귀찮은 거죠. 여행도 가기 싫고. 안 가시기도 하고 못 네. 가시기도 하고 외식 나가는 거 정말 뭐 크게 그렇죠. 아니면 옷 사 입는 거 별로 관심 없으시고 이렇게 돼가죠. 네. 이게 은퇴 후의 생활비에 대한 얘기예요. 고고이얼에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고이얼은 고고이얼보다는 많이 줄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네. 고고이얼에 비해서 고고이얼을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를 봤어요. 65세 은퇴하신다고 보고 네. 한 10년 동안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시는데 개인차는 있습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들고 하는데 10년 후에 가장 많이 줄은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어페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옷을 안 옷이나 사줘요. 그렇죠. 뭐 41%가 줄었어요, 비용.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옷을 41%나 줄어드시니까 백화점도 안 가고 그렇죠. 네, 있는 거 뭐 네. 좀 입으시고 네, 뭐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도 39%가 줄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비가 많이 줄어요. 네. 노고이얼에는 더 줄고. 그러니까 고고이어, 슬로우 고이어, 노고이어 이렇게 나눌 그렇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돈이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하냐? 고고이얼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출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지시면 이제 의료 비용 쪽으로 좀 더 상승을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패턴상에 들어가는 거는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은 은퇴 초기다. 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재밌죠? 네, 사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더 많이 소비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조금 65세에서 74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 75세 이상이 또 점점 좀 줄어든다고 줄어들죠. 하니까 물론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아마 의료부 쪽이 많이 늘어나겠죠. 연세가 좀 더 많아지시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연계져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은퇴하신 분들은 모아놓은 돈을 대체 얼마 정도를 빼서 쓰면 적당한가? 그거 궁금해요. 그게 이제 네. 보통은 4% 룰이라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미국 주류 사회에 있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4% 이상 빼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4% 거기가 네. 그게 왜 4%로 나오는지 내가 가진 궁금한데. 돈에 4% 이상을 빼서 쓰면 네. 나중에 내가 건강히 살아있는데 돈 떨어진다. 그러니까 4% 이상을 빼서 쓰지 말아라. 네. 라는 거죠. 오래 그게 살게 되니까.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요? 한번 저희가 좀 근거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네. T.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드는 뮤추얼 펀드들이 많이 아마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은퇴를 하거나 은퇴 전이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일수록 주식의 비중을 높여라. 맞아요. 채권을 낮추고 그래서 뭐 80대 20. 뭐, 예, 그러다가 들어봤어요. 이제 점점 은퇴가 가까이 오거나 은퇴 후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좀 높여서 마켓에서 흔들리는 양을 좀 네. 줄여서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해라. 맞아요. 라는 예.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60대 40 정도를 많이 은퇴 후에는 비중을 갖고 해요. 어떤 게 60인 거죠? 주식 비중을 60으로 두는 거죠. 주식이 60이고 네. 40이 그러면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주식 투자는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뭐 기사에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얼마를 빼서 쓰고 나서도 돈이 이만큼 모인다 그러는데 기사를 다 읽어봤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그냥 주식 투자를 하면 이렇다더라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게 언제 들어가고 언제부터 돈을 빼서 쓰고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퉁쳐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들어가는 시점과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해도 네.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결과는 편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퉁쳐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기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4%를 빼서 쓰되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3%씩 증가해서 빼서 쓰는 경우예요. 증가해서 빼서 썼을 때 네. 내가 돈이 남아 있을 확률, 30년 후에 돈이 남아 있을 확률이 얼마만큼 될까?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즘 조금 길게 산다고 하니까 은퇴 후에 35년 후에 이게 남아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은퇴 자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를 빼서 쓰시면 60대 40 포트폴리오에서 30년 후에 내가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90%예요. 오, 꽤 높은데요? 높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높은 건 좋은데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패 확률이 10% 있다니까. 있다는 거죠. 뭐 개인 편차 이거 다 저기 해서 다 차지하고 내가 10%의 실패 확률을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 물론 90%의 확률은 되게 높죠. 맞아요. 자, 그러면 4%를 뽑았을 경우에 90%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5%를 뽑았으면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게 뚝 떨어져요. 66%로. 오, 급작스럽게 떨어지는데요. 네. 네. 돈을 빼서 쓰는 거하고 그냥 돈을 불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프로세스가 달라요. 돈을 불릴 때는 돈이 떨어지더라도 가만 놔두면 돈이 올라가더라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봐서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돈을 인출해서 쓰기 시작하면 돈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걸 이미 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죠. 네. 네. 그래서 5%를 뽑았으면은 66%로 확률이 확 떨어져요. 오, 그렇군요. 그럼 6%를 뽑았으면 네. 확률이 41%예요. 더 떨어지네요. 60대 40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 포트폴리오인데 6%를 뽑았으면은 내가 30년 후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4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맘 편하게 은퇴할 수 있겠어요? 불안하죠. 그죠? 네. 그러면 100만 불을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4%를 뽑아 쓰려면 4만 불이죠. 그렇죠. 100만 불이 내가 은퇴 자산으로 있는데 4%를 뽑아 쓰게 60대 40 포트폴리오에서 4만 불씩 뽑았으면 30년 후에 65세니까 네. 30년 후면 95세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돈이 남아있을 확률은 90%다. 음. 만약에 95세를 넘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러면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3% 정도로 줄여야 되나요? 3%를 줄이면 99%래요.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오, 그래도 확률은 좀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은 생활비가 좀 충분하지 않겠죠? 내가 네. 100만 불이 있는데 네네네. 3만 불밖에 못 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죠. 고고이열.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고이열인데 3만 불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이나 은퇴 자산이 있는데. 네네. 이거 되게 심각한 그러네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일정 부분 투자 효과로서 좋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 그냥 지금 주식이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에 내 은퇴 자산을 던져야 되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품들을 고려를 해봐야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보험사의 어뉴이티 상품 중에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 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사실 좀 우울했어요. 이게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4%는 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4%로 그럼 뭐 해서 노년을 저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차트를 보고 나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좀 듭니다. 예, 이거는 요 4%에 대한 조사는 네. 그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큰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 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인베스트먼트 리서치하는 연구기관이 모닝스타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네. 또 확인해 보실 수 이런 있겠네요. 자료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네.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들의 이런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어뉴이티가 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죠. 이거는 이제 인커뮤니티인데 네. 인커뮤니티가 몇 년 전에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아웃이라 그러는데 얼마를 지급하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65세 기준으로 봤잖아요. 네. 65세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특정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7.9%를 줘요. 이거 너무 높은데요? 거치를 안 하고 7.9%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인커뮤니티는 종신보장이에요. 그럼 개런티로. 평생 동안. 그렇죠. 네. 그럼 7.9%면 100만 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네. 4% 뺏었으면 4만 불씩 해서 매년 3%씩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7.9%니까 7만 9천 불을 주죠. 와. 그죠? 네. 차이가 많죠, 금액이. 엄청 큰데요? 네. 근데 이게 라이프타임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평생. 네. 그러면 90세, 95세에 돈이 떨어질 확률을 아까 걔는 10% 가지고 있었죠. 네. 얘는 확률이 없죠. 그냥 평생 라이프타임이니까. 동안이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에 신경 쓰는 것과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냥 내가 7만 9천 불을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7만 9천 불을 받아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마음 자체가 일단은 좀 개런티니까. 편안함이 있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요거를 거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주죠. 뭐 5년 거치를 하게 되면 내 불입금의 13%를 종신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거치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제 65세 은퇴하신 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비교하는 거니까 네. 4%를 받아 쓰시는 게 좋으실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7.9%를 개런티를 받으시는 게 좋을지 그건 이제 고민해봐야죠. 네. 이게 참 너무 좋은 게 가입 즉시도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5년 동안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5년 동안 거치를 하셨다가 받게 되면은 그렇죠. 오히려 더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죠. 그것도 평생 동안. 개런티. 그러니까 3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내 계획이 페일할 확률이 얼만큼 되냐. 아까 페일할 확률이 4%면 10%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죠? 얘는 페일할 확률이 없죠, 아예. 그쵸. 이건 개런티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자금은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돈을 어떤 목적에 쓸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 거면 생활비를 시큐어 하려면 네.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주식 투자를 그동안 정말 너무 잘해왔어. 수익률이 뭐 말도 못하게 좋아. 난 자신 있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법도 없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변수나 이런 것도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생활비만큼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가는 게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머지는 네. 내가 투자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주식 투자도 좋은 투자처니까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뭐 다른 확정이자 받는 상품들도 하시고 나누는 건 좋은데 내가 생활비만큼은
딱 시큐어 하는 게 좋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재정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있어서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상담을 또 블루앵커 재정보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앵커 재정보험 마이클 킴 대표님과 오늘은요, 저희가 이게 나이별로 어떠한 그런 투자가 좋을지, 그리고 또 거치 기간별에 따라서 또 평생 지급이 보장되는 그런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맞는 상품들을 또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용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또 친구분들이, 주식 좋으니까 주식 해봐라.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예. 뭐, 그거는 이제 각각 투자 성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요런 컨셉을 고려하면, 인컴 어니티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좋으니까. 네. 적극 고려해봐야 된다. 제가 좀 정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서 재정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좀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진 금액이 지금 너무나도 조금밖에 없으셔서 이거를 물론 좀 이 돈도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요런 연금 상품들이 네. 지금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은퇴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향후 몇 년 후에 은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목돈이 아니고 네. 그거를 이제 불입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비 매달씩.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개런티를 받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가지고 뭐 코인을 해서 한 방에 역전을 해보겠다. 맞아요. 네. 아니면 이게 제일 위험하죠. 네,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한 주식 투자 선택 아이템을 한다거나 그 결국 이제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좀 앞당기려니까 조금 더 어그리시브한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준비해 갈 수 있는 플랜들이 있으니까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들의 재정에 있어서의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정건강 전문가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